네,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표권 이제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앞서서는 절차를 쭉 했는데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의 신청도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등록 결정이 되고 등록이 되면 이제 상표권 효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 위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등록 요건을 했고 짧지만 심사 절차,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 침해 논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요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5일차에는 요거를 마무리할 거고요. 그래서 요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어떤 여러 가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자, 그러면 참고 자료는 94페이지고요. 자, 뭐 상표권이 등록이 되면 우선 이제 요런 절차적인 걸 알려드리게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등록이 되면 10년 동안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10년.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그냥 끝나냐?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그걸 갱신 신청이라고 하는데, 갱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 만료일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2010년에 했다. 2010년 3월 1일. 그러면 2020년 3월 1일. 그래서 요거를 언제 할 수 있느냐? 자, 만료일로부터 요거 1년. 그럼 만료가 되면 그냥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6개월 내에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유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도 하는데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때 갱신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때 갱신된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한 1, 2주 내에 갱신 등록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면 또 역시 10년. 또 갱신할 수 있겠죠. 여기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상표권자가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신청을 하면서 되게 간단하죠.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돈만 납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뭐 절차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 1년, 그 다음에 6개월 내까지. 그래서 1년 반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존속기간 만료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은 몰라요. 그렇죠? 갱신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갱신 등록입니다. 갱신 등록 절차 알아두시면 되고요. 좀 기억하시기 편하게 이제 자꾸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말로 글로 표현된 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선은 이제 딱 눈으로 딱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상표가 등록이 돼 있거나 이제 출원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상품이 내가 지금 A, B만 있는데 C도 등록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별도로 원래 출원을 하면 돼요. 상표를 A로 해서 C로 출원을 하면 되는데, 자, 우리나라 좀 특유 제도인데 번거롭게 하지 말고 원래 상표가 같아? 그러면 원래 있던 상품에 C만 추가하는 거니까 지정 상품을 추가하는 출원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 B만 있어? 그럼 C를 출원할 수 있는 출원서가 따로 있어요. 지정상품 추가 출원. 그러면 C만 추가하는 내용을 간단하게만 넣으면 상표는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심사는 별도로 합니다. 무조건 등록되는 게 아니에요. 심사를 별도로 해요. 왜냐하면 상품이 A, B냐 C냐는 별개예요. 상품별로 원래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를 별도로 하지만 등록이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자, 원래 상표 출원이 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원래 등록받은 상표권이 있어서 거기다 추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와 존속기간 만료일이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지정상품 추가 출원을 했다. 그러면 원래 등록받은 날은 여기잖아요. 여기 등록받은 건 별개고. 그러면 등록받은 날로부터 원래 10년이면 이만큼 더 가야 돼요. 하지만 지정상품 추가 출원은 원래 있던 원출원 또는 원등록에 이게 합체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합체되면 그냥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기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게 좀 독특한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별도로 출원하시면 돼요. 따로 그냥 등록받게 해서 존속기간도 다르게 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관리가 편리하잖아요. 그냥 딱 등록원부 띄면
그 등록원부 요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만 따로 했다 그러면 등록원부가 2개죠. 그쵸? 요거 따로 있으니까 따로 봐야 됩니다. 근데 뭐 그건 뭐 어렵다고. 그러니까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정상품 추가 출원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근데 아는 뭐 이렇게 대기업이나 좀 아는 데서는 하지 그냥 뭐 출원을 의뢰한다 그러면 별도로 상표 출원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존속기간 만료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냥 별도로 하면 되는데 그거 뭐 절차적으로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매년 있는 일도 아니고 10년에 한 번 그냥 갱신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 갱신 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설명을 안 드리는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건 아닌데 96페이지에 보시면 분류전환 등록 제도라는 게 있죠. 분류. 그럼 그냥 말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상품 분류가 왜 45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거는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국제적인 분류를 니스 분류라고 하는데 1998년도 이후에 니스 분류, 국제 분류를 우리나라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만의 분류가 있었어요. 한국 분류라고 해서 어떤 상품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냥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이걸로 바꿨죠. 자, 그러면 예전에 한국 분류를 등록해 놓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분류가. 그러면 이게 등록이 돼 있었던 게 우리 상표는 갱신을 하잖아요. 10년마다. 그러면 이제는 국제 분류로 바꿨으니까 예전에 한국 분류를 했었던 거 이제 우리 국제 분류에 바꿔서 분류를 번호를 바꾸게 됩니다. 상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갱신할 때 해라. 그 갱신할 때 같이 하는 제도가 분류 전환 등록 제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쓸모가 없어졌다고요. 웬만하면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 분류 전환을 하라고 해놓은 건데 이걸 안 하면 원래 소멸을 시켜요. 그래서 소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상표권의 소멸 원인 기억나세요? 8가지 중에 하나가 이건데 암기하셔야 되고 시험에도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분류 전환 등록 제도는 한국 분류를 그냥 바꾸는 건데 거의 그런 대상은 없겠구나. 하지만 소멸하는 부분은 좀 중요하겠구나. 소멸 원인 중에 하나가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96페이지에도 보시면 거기 효과의 2번 전환 등록이 없거나 부적법 이걸 제대로 안 한 경우 그래서 소멸이라고 보이시죠? 소멸 동그라미 치십시오. 분류 전환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했어. 10년마다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했어? 그러면 몰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소멸시켜버립니다. 근데 바로 소멸시키지는 않아요. 어쨌든 소멸이 된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멸. 상표권이 소멸된다. 이건 어떤 절차적인 거죠. 뭐 여러 가지 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등록 후의 논점이죠. 그래서 원래 존분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존속기간 갱신, 분류전환 등록, 지정상품 추가 출원, 존분지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